하이로우 진동의 법칙. 저자 백스킨. 출판 에세이. 2022년 2월 10일 출간. 제목: 당신에게 긍정이 필요한 이유. 감사, 긍정, 균형. 내 인생에서 가지는 철학은 요 세 가지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매사에 감사하며 균형적으로 바라보자. 더 멋진 말들도 있겠지만 나는 이 세 가지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한다. 책을 읽다 보니 내 인생관을 정확하게 간파하는 내용들이 이어져 나왔다. 남태평양의 날씨 좋은 나라에서 10년간을 공부했다. 어찌나 날씨가 좋던지 처음 한 달간 햇볕이 강하다 못해 나의 눈과 피부를 때렸다. 그렇다. 말 그대로 태양광은 나의 눈과 피부를 때리고 있었다. 어찌나 햇볕이 강렬한지 해가 지고 나면 눈이 피로하고 피부는 따가웠다. 사람들은 오존이 파괴된 남반구의 특징이라고 했다. 일부의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날씨 이야기를 하며 불평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짧은 어학연수 기간 내내 불평만 쏟아내다가 돌아갔다. 그곳의 사람들에게 선글라스와 선크림은 필수품이었다. 내리쬐는 햇볕을 통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사람들은 그런 이유로 외출 시에 선크림을 바르고 선글라스를 챙기고 다녔다. 선글라스를 끼면 눈이 편안하다. 이미 뚫려있는 오존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혹은 지구로 내리쬐는 태양볕을 조절할 수도 없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목숨을 걸 수는 없다. 어쩔 수 없는 일들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 태양의 밝기를 줄이는 방법을 택하는 것보다 콧등으로 검정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편이 훨씬 수월하다. 그것은 경제적이고 쉬운 방법이다. 외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제어할 수는 없다. 우리에게 태양볕과 같은 외부적인 장애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해결 방식은 언제나 같다. 해결책을 찾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가 훨씬 더 수월하다. 해결책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가능할지언정 불필요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하게 된다. 대부분의 해결책은 가깝고도 쉬운 나로부터 존재한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내리쬐는 햇볕을 그대로 두고서 내 눈에 검정 안경을 씌우는 일이다. 검정 안경을 쓰고 나자 내리쬐는 햇볕은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되었다. 보기 편한 눈에서 반짝거리는 바다와 자연이 한눈에 들어왔다. 날씨가 좋은 날은 외출할 수 있는 날이 되었다. 100명이 눈이 부신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검정 안경을 쓴 사람의 눈에는 아름다움만이 보일 뿐이었다. 또 다른 키워드는 감사다. 감사는 가진 것을 깨닫는 일이다. 몇 해 전 엄청나게 많이 내린 눈 때문에 비행기가 지연된 적이 있었다. 이때 같은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은 수시간 동안 지연된 비행기를 타면서 불평을 했다. 비행기 지연 때문에 일정이 꼬였다느니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했다느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은 불평을 쏟아냈다. 이후 알게 되었다. 그 비행기는 그날의 마지막 비행기였다. 계속되는 폭설로 인해 그 비행기는 지연이 됐으나
비슷한 시간을 공간에서 기다렸던 다음 비행기 탑승 예정자들은 전광판에 결항이라는 표시를 보게 되었다. 그 비행기는 불운의 상징에서 행운의 비행기로 바뀌었다. 매 상황은 절대적이지 않고 항상 상대적이며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우리는 마구잡이로 주어지는 상황에 이름표를 갖다 붙인다. 이것은 좋음, 저것은 나쁨.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좋음이라는 이름표보다 나쁨이라는 이름표를 더 잘 붙인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는 온통 나쁨의 스티커가 붙어 있다. 좋음과 나쁨의 비율이 정확하게 50%가 아니라 좋음이 20, 나쁨이 80이라면 나쁨의 스티커를 붙이는 행위를 멈출 게 아니라 이름표를 붙인 행위를 멈춰야 한다. 성경에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고통을 시작하는 셈이다. 내 원죄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좋음과 나쁨을 구별하지 않는 것은 꽤 중요해 보인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는 그저 어떤 상황이라도 감사하게 느끼면 그만이다. 균형 또한 그렇다. 공짜로 얻어지는 것 같은 모든 상황은 사실 빚을 내거나 혹은 빚을 돌려받는 행위다. 그저 주어지는 것이란 것은 없다. 밥 한 끼를 먹으면 나도 한 번은 사줘야 된다.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표현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뭐든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 불교에 관한 책을 읽으면 기독교나 이슬람에 관한 책도 읽어본다. 보수 정치인의 책을 읽으면 진보 정치인의 책도 읽어본다. 친일의 책을 읽었으면 반일의 책도 함께 읽는다. 될 수 있으면 균형을 맞춘다. 이 모든 철학은 사실 이 책에서 말하는 진동과 연관이 되어 있다. 진동은 다른 말로 하면 파장이다. 즉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세상 만물은 파장으로 되어 있다. 빛도 일종의 파장이고 소리도 파장이다. 물체도 파장이고 에너지 또한 파장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떨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줄넘기 줄을 잡고 있다고 해보자. 한 사람이 잡고 있는 줄을 위에서 아래로 세차게 흔들면 줄넘기는 이 에너지를 전달하여 반대쪽 사람에게 넘겨준다. 그러면 반대쪽 사람의 팔은 움직인다. 이번에는 반대쪽 사람이 줄넘기를 세차게 흔든다. 즉 양쪽 두 사람이 줄넘기를 동시에 흔든다. 파장은 양쪽으로 진행하여 결국 가운데서 만나게 된다. 이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보강이고 다른 하나는 상쇄다. 쉽게 말하면 이렇다. 한쪽에서 내리친 힘이 정확하게 같은 힘을 반대쪽에서 내리쳤을 때 만들어지는 골과 산의 모양이 반대면 가운데 진폭이 커지거나 사라져버린다. 회전문이 있다고 해보자. 두 사람이 회전문을 민다. 둘 다 같은 힘으로 민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여기에도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 둘이 서로를 바라보고 밀었을 때 회전문은 움직이지 않고 정지된 상태가 되어진다. 즉, 들인 에너지가 있을지언정 어떠한 변화도 없는 것이다. 다시 둘이 같은 힘으로 밀고 있을 때 서로 바라보지 않고 같은 방향을 향해 밀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혼자 밀 때보다 회전문이 회전하는 속도가 높아질 것이다. 그렇다. 상쇄와 보강은 그래서 중요하다. 우리는 얼마나 에너지를 사용하느냐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여긴다. 아니다. 같은 거리인데도 갈 때와 올 때의 비행기 시간은 다르다.
그 이유는 편서풍이라고 부르는 제트기류 때문인데, 같은 거리를 이동하더라도 한쪽에서는 바람을 등을 지고 가고 다른 쪽에서는 바람을 타고 이동한다. 둘 다 같은 거리를 이동하지만 들어가는 에너지와 도달하는 시간에는 차이가 발생을 한다. 사람은 파동이다. 생각도 파동이다. 흔히 뇌파를 감지하고 사용하는 단위에 헤르츠라는 단위를 사용한다. 이는 1초당 진동하는 진동수를 말한다. 즉, 우리의 파장과 크기와 방향이 같은 다른 대상이 있다고 하자, 이것과 나 사이에는 당연히 상쇄와 보강작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 엄청나게 커다란 진동이 미세한 진동을 사라지게 만든다. 내가 누군가와 함께 있는지는 명확하게 나에게도 영향을 준다. 긍정적인 사람들을 곁에 둬야 되는 이유가 그렇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긍정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어낸다. 생각에도 진폭과 진동수가 존재한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반응하는 상대가 결정이 된다.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면 왜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지 그 본질을 고민해보자. 생각해보면 대부분이 별게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 순간 뇌파는 출렁이다가 다시 정상적 범주로 돌아온다.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것은 나를 변화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상호작용이 된다. 나에게 선글라스를 씌우는 행위는 나를 변화하는 행위이지만 세상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기계발서 중에서 꽤 나의 철학과 닮아있는 책이라 반갑게 읽었다. 이 책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20분짜리 영상을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했는데 이 소리가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녹음을 하는데 아까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이 맨 마지막에 했던 내용은 좀 기억이 나요. 일단은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책 소개부터 먼저 할게요. 책은 페이지 272페이지인데요. 짧게는 뭐 1시간 정도면 읽을 수 있는 분량이고 길게는 뭐 1시간 반, 2시간 정도면 완독할 수 있습니다. 책 어렵지 않고 또 얇다기보다 좀 글자 수가 좀 적어요. 네, 그래서 좀 쉽게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책 소개를 먼저 해드리자면 영국 선데이 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 화제작, 52주 선데이 타임즈 베스트셀러 탑 10 수성, 전세계 50만 부 돌파, 30개 언어 출간 계약, 그 중에 하나가 뭐 한국어였겠죠. 100만 글로벌 인플루언서, 건강, 웰니스 문화 선두주자. 이게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제가 그 인스타를 들어갔어요. 이 책에도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있길래 제가 원래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책 읽고 좋다 그러면 상대가 어떤 사람이냐인 거를 막론하고 일단 뭐 메일을 보내거나 메시지를 어떻게 보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근데 유명한 사람들도 메시지 답장을 해줘요. 짐 로저스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좀 많이 유명한데 세계 3대 투자자, 좀 나이 많은 어르신이 있어요. 이분한테 메일 보냈는데 답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책 참 재밌게 잘 읽었다 이러면은 그거는 뭐 돈이 많고 뭐 유명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되게 기뻐요. 내 글을 읽어가지고 감명을 받았다라고 답장해 주시는 글에 대해서. 그래서 이분한테도 제가 DM을 보냈거든요. 인스타그램. 대답이 왔습니다. 대답은 아니고 좋아요를 눌러주셨어요. 제가 일부러 대답을 듣고 싶어서 질문 형식으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대답은 안 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셨습니다. 아무튼 어디까지 읽었지?
지금 당신은 영향을 받는 사람인가 영향을 주는 사람인가 라고 좀 되어 있는데, 이거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 싸이월드에 그 미니홈피 보면 거기에 일기 쓰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제 또래의 어떤 여자분의 이제 펫을 들어갔는데, 이분이 일기장에 그걸 쓴 거예요. 자기가 오늘 길을 가다가 이제 10,000원짜리를 잊어버렸대요. 그게 일기장에 있더라고요. 짧은 일기였는데 제가 그걸 딱 봤어요. 그래서 10,000원을 잃어버렸나 보다, 되게 기분 나빴겠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 다음 줄이 뭐였냐면, 그 다른 누군가에게 행운이 되기를 이렇게 더 그 마무리가 지어진 글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상황마다 좀 다르게 보일 수 있는 문제예요. 뭐냐면, 그 10,000원을 잃어버리면 기분이 나빠야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누군가는 그 10,000원을 주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행운이잖아요. 그럼 나는 누군가한테 행운을 줄 수 있는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좀 철학적인 얘기인가? 하여튼 뭐 그래서 그 사실 어떤 사람의 운명이나 인생을 관장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신이 하는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10,000원을 잃어버렸어요, 아침에. 근데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그냥 10,000원을 주었어요. 그럼 이 사람 하루 종일 기분이 좋거든요. 그러면 이거 내가 누군가의 인생에서 아주 커다란 그 기분 좋음을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건 신의 영역을 넘어간 거다. 그래서 나의 영향력을 무시하지 마라. 뭐 이런 비슷한 글이 제 책에도 있어요. 그 앞으로 더 잘 될 거야라고. 그 첫 번째 책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딱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우리 모두는 인플루언서다라고 지금 이 책 속에 나오는데 맞는 말이에요. 내가 오늘 글을 썼어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그거 보고 누구는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누구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 인생에 영향을 끼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되기보다 내가 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어떻게 끼치느냐가 중요한 거이기도 하지만, 나 스스로가 일단은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으면 상대도 좋아진다. 내가 나쁘면 상대도 나빠진다. 그러면 이거 딱 고민해 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좋고 상대가 나쁘냐, 내가 좋고 상대가 좋냐, 내가 나쁘고 상대가 좋냐, 내가 나쁘고 상대가 나쁘냐, 이 네 가지 옵션이 있을 때 최선은 뭐냐면, 나도 좋고 쟤도 좋다. 그러면은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좋은 상태를 항상 유지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 하다 보니까 뭐 강의가 돼버렸네. 아무튼 저자 소개, 백스킹이라고 되어 있는데, 글로벌 인플루언서 백스킹은 썬데이 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마인드 코치이다. 그는 본비타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창업해 대표자로 활동 중이며, 이 플랫폼을 통해서 힘을 붙돋는 관점, 영적 지혜, 실용적 해결책, 영감을 주는 사례, 인생 교훈 등을 전하고 있다. 백스는 아버지 부재로 어린 시절 가족들과 생활고를 겪으며 떠돌이 생활을 했다. 안정과는 거리가 먼 동네에서 자라며 인종차별을 당하는 등 유년기에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삶을 성공적으로 반전시키며 인스타그램 계정과 어디를 통해서 수천 명의 젊은이들에게 뭐 영감을 준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종차별은 뭐냐면, 이분이 이제 흑인이 돼요. 그래서 인종차별에 관련된 내용이 책에도 잠깐 나오긴 하거든요. 아무튼 책 목차 일단 살펴보면, 프롤로그에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고, 무의식을 이제 관장하는 뭐 그런 거 중에 하나죠. 무의식을 통해서 자기를 성장하는 방법. 나는 매일 조금씩 어제보다 나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읊조리는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